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2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6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음악으로도 정말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너무 오래전 음악 시간에 배워서 잊고 있었지만 베토벤, 바흐, 바그너, 핸델, 브람스 등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아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모두 독일인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음악가들도 독일 음대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한국에서도 독일 음대로의 유학을 정말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 제가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독일 음대 피아노 전공으로 무려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치신 피아니스트 이종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쿄가씨.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니, 그런데 제가 피아노 전공 관련돼서는 정말 하나도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네. 언니 여기서 피아노 전공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되게 제가 피아노 전공하게 된 역사가 되게 긴데, 네.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건 이제 7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입시를 한 거는 이제 11살? 9살, 11살?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9살 때부터 입시를 시작한다는 게 어떤 입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예중이 있고, 네. 예고가 있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예고에서 한 친구들 이제 뭐 대학을 뭐 피아노과고 이제 음악과로 가겠죠? 네. 근데 그 예중을 들어가려면 이것도 예중 입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고 입시, 뭐 특수고 입시 이런 것처럼 네. 예중 입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 말 되면 이제 그 시험이 있거든요. 10월 11일? 뭐 네. 10월 11월 뭐 요때? 네. 이제 그 입시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9살 때부터요? 네, 11살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9살이요? 네, 그 11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시 준비. 네. 네. 그럼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게 꿈이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제가 치는 곡들 같은 거를 이제 막 늘리면서 뭐 좀 더 어려운 곡을 한다든지 네. 예중 입시 요강에 나오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과거에 나왔던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치면서 네. 뭐 콩쿨 준비도 하고 뭐 대회 준비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그럼 7살 때 딱 치면서 딱 이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재밌어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이제 막 바닥에 앉잖아요. 네. 바닥에 앉아서 이제 피아노 치는 선생님을 봤는데 네. 건반이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게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하고 싶어요. 네.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개인 레슨 해주시는 선생님이 연주가 있어가지고 오케스트라랑 그거를 보러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나도 피아니스트가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런 연습을 하다가 11살 때는 이제 그럼 입시 전문 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입시 전문 학원을 갔어요. 이제 예고 입시 전문 학원들이 있거든요. 피아노 학원도.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큰 교수님한테도 막 레슨 가고 거기서는 재능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뭐 하다 보니 재능도 있고 관심도 있고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나무였어. 그냥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하기 싫은 적도 있죠. 근데 네. 소집해서 관둔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한 거죠, 그냥 계속. 그리고 저 7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저도 피아노를 배웠어요. 거의 7년이잖아요. 근데 바이엘 4 끝내고 체르니 30 한 다음에 멈췄어요. 그때가 고비예요. 네. 그때 이제 네. 다들 그만두죠. 네, 지겹고 맞아요. 재미없으니까. 네, 이게 무슨 곡인지도 모르겠고. 그 별로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그런 곡은. 네, 네. 그 체르니 왜 외우는 거예요? 그거요? 손가락 잘 돌아가라고. 테크닉 때문에. 그 테크닉 때문에 또 배우는 거 뭐 있지 않아요? 뭐 체르니랑 같이 뭐 한원 뭐 이런 거. 한원 맞아요. 그 따라라라라 네. 이거 막 박자 맞춰서 배우는 거. 네. 도움이 와. 돼요. 근데 네. 재미는 없죠. 네.
재미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간 입시 피아노가 다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외우기 그쵸. 어렵고. 처음엔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하죠. 네. 약간. 근데 한국이 좀 더 약간 그런 한호는 무조건 해야 된다, 체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질문이 막 그거잖아요. 뭐 체리는 몇 가지 했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체린지 몇 여기서 가지 해야 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아무도 그렇게 질문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체리는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고. 네. 음. 그럼 여기는 그냥 피아노 학원 가면은 그냥 자율적으로 선생님이 골라서. 아니요, 여기는, 그러니까 왜 한국은 뭐 너는 몇 살이 됐으니까 뭐 요 정도는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도 그냥 되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무슨 곡이 좋아? 너가 좋아하는 곡 뭐야?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조금. 네.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주도적인 게 좀 중요해서 네, 네. 그게 학습화돼 있어요, 애들이. 나는 뭐를 하고 싶어. 난 이 곡이 아름다운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도 재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막 네. 하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뭐 무조건 체르니 뭐 몇 번 해. 뭐 콩쿨 고군 이거니까 이거 해. 그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니까요. 애들도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아, 그렇군요. 네. 와. 네, 그래서 여기 애기들은 좀 자유롭게 네. 그런 곡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언니는 예중을 간 다음에 예고도 가셨나요? 네, 원래는 이제 예중을 갔다가 바로 오려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도 안 하고 그냥 오려고 했어요. 독일로요? 오스트리아로. 아, 오스트리아로요? 네. 제가 여름에 한번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1주에서 2주 정도 네. 이렇게 무슨 캠프처럼 네. 무슨 뭐 어학연수 뭐 1, 2주 짧게 갔다 오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 선생님들한테 뭐 2주에 뭐 4번, 5번 정도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돈을 그걸 내고 와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막 오스트리아. 외국 애들이 피아노를 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이제 막 그런 환경적인 것도 막 그렇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막 그런 빡센 입시 이미지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유분방하고 뭔가 에너지 넘치고. 그래서 여기가 좀 그때부터 좀 마음이 생겼어요. 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어렸을 때 유학을 나오셨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 겨울방학 때 우리 집에 와서 레슨을 받아봐라, 한 달 정도. 그리고 여기서 생활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봐라 한번.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가서 이제 레슨을 막 받고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를 막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배울 때는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을 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가 배웠던 선생님들 세대는. 세대는. 근데 이분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거죠, 이게. 근데 음악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유럽이 음악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접근 방식이 다르고 너무 새롭고 막 음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구나. 이 생각을 그때 하고서 네. 그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입시에 찌들려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이니까 진짜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서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와. 생각을 하고 그때 딱 중2 겨울방학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 길을 계속 가자 그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도 내가 이걸 억지로 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그냥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선생님 저 이제 예중만 하고 졸업하고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돼. 그럼 네 가방끈이 너무 짧아진다. 네. 예고까지 입학을 하고 가라. 졸업은 아니고 입학까지는 하고 가라는 네, 거예요? 입학을 하고 가라. 그래서 고1 이제 예고 딱 들어오고 나서 2주 다니고 자퇴서를 내고 네. 진짜 번개처럼 자퇴서 내고 아니, 근데 그래도 중졸인 건 똑같은데 그게 입학을 하고 간 거랑 입학하기 전에 간 건 달라요? 달라요.
네, 프로필에 써내는 것 자체가 조금 아,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음악계에서는 뭐 어디 출신 이런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좀 프로필에 필요하다고 해서 네. 그냥 결국 나중에는 뭐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물론 잘 되지만 네. 그래도 어디 출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음. 예고까지는 가자 그래서 예고를 입학하자마자 이제 자퇴서를 내고 그리고 바로 나왔죠. 오스트리아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요? 네. 저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약간 어떤 차이 때문에 독일로 가고 오스트리아로 가는지. 아 그거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교수님을 보고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뭐 어떤 과가 어느 대학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음악은 뭐 독일의 내나 뭐 오스트리아 내 대학 이런 건 좀 약간 상관이 없고 네. 어느 대학에 누구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좋더라. 아, 그럼 그 교수님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전공을 하기 전인데 어떤 교수님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입학도 하기 전이잖아요. 아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죠. 아무래도. 알게 모르 약간 이렇게 네, 이런 분 저희 음악계 괜찮으시다. 내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뭐 아, 누가 뭐 한국에 내한해서 네. 뭐 레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레슨이 되게 좋았다. 아, 그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독일 함부르크에 있더라.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그럼 독일 함부르크 그 선생님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와서 이제 레슨 좀 뭐 들어보고 청강을 해보거나 뭐 그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또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게 있으면 네. 근데 가서 참가를 해보고 네. 이 선생님 레슨이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어필을 막 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싶은데 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와.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그러면 시험 붙어라. 일단 붙어야 알려주지. 붙으면 네. 너 잘해서 하면 뽑아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언니, 그러면 고등학생 때였는데 언어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좀 그러니까 다들 방식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배우고 오거든요. 언어를. 네, 약간 다들 그래도 배치바이까지는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왔어요. 와서 아예 언어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언니, 영어는 그럼 가능하셨었어요? 네. 영어로 근데 이제 영어로 하기보다 그냥 애초에 여기 독일 네. 하는 지역으로 왔으니까 그냥 독일어로 다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3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럼 3달 다닌 다음에 바로 현지에서. 네, 3달 다니고 네. 이제 한국에 잠깐 갔다가 이제 그 문법만 한 달 동안 속성으로 해준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진짜 속성을 한번 빡세게 독일어 문법을 싹 배우고 오니까 저 이게 1년 반 걸렸는데 독일 문법 싹 배우는데. 정리가 이게 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학원 안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네. 뭐 배우고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빨리 배우거든요, 언어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음악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재능이 많으신 걸로. 아니에요. 그냥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그리고 아기 때니까 네. 겁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외국 한 번도 못 나가 봤었거든요. 약간 부모님 없이 어렸을 때 어디 멀리 못 갔었어가지고 되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빠가 반대가 좀 심하셨는데 네. 엄마가 좀 그냥 약간 네. 그래도 한번 네가 칼을 뽑았으면 뭐 해봐야 되지 않겠냐 와, 약간 이런 네. 스타일이라 그냥 네. 해라 약간 하고 싶으면 해. 멋져요. 엄마가 좀 빡셌죠. 멋져요. 어머니 멋져요. 아니에요, 너무 빡셌어요 솔직히. 네.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도착하셔서 바로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일단 입시 준비를 하죠. 보통 이제 음대 입시는 네. 6, 7월에 있거든요. 빨리는 5월 네. 아니면 6월, 7월. 근데 네. 오스트리아는 입시가 6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4월 중순에 가서 어학원 다니면서 이제 연습하고 레슨 막 받은 거죠, 거기서. 그럼 입시 준비랑 어학 준비를 같이 하신 거네요? 같이.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시 준비요? 네. 보통 독일 음대는 아니면 오스트리아 음대도 똑같지만 시대별로 한 곡씩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바로크 시대, 뭐 예를 들어 바하 네. 뭐 한 곡, 뭐 고전 시대 곡 한 곡, 네. 낭만 시대 한 곡,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현대곡 하나, 아, 예. 아니면 인상파 뭐 하나, 네. 약간 이렇게 해서 4곡에서 5곡 정도를 준비를 해요. 근데 보통 다 이래요. 네. 보통 음대가. 그럼 이제 그 곡들 이제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연습하면서 레슨 받고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쵸. 실기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음악 이론. 이론은 그러면은 독일어로 쓰기 시험을 보나요? 예, 문제들이 이제 독일어로 막 나오죠. 그럼 이제 어. 음악 이론을 한국어로 알았던 거를 네. 다시 독일어로 배워야 되고, 네. 그리고 몰랐던 음악 이론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대학 시험이니까 네. 좀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막 과외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만에 붙으셨어요? 2-3달 빡싹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네. 입시를 이미 그러니까 중학교 입시도 했었고 아, 네네네. 고등학교 입시도 했었으니까 네. 이거 입시가 그러니까 그냥 아예 너무 애초에 익숙. 익숙한 상태였어서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별로. 예. 아, 네네네. 그 애기 때니까 뭐 체력도 좋고 아, 맞아요. 애기 때니까 뭐 기억력도 좋고. 아, 예. 그러면은 바로 입시 합격한 다음에 그런 원하는 교수님 밑에서 수업 들으신 거예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스트리아 비내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 저를 레슨을 해주셨는데 네. 되게 운이 좋게 네. 그 잘츠부르크에 음대가 있거든요. 모차르트 음대라고. 네. 근데 거기 되게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되게 유명하고 네. 어떻게 그분한테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분이 저를 이제 데려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빈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 선생님이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네. 잘츠부르크로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잘츠부르크에 얼마나 계셨어요? 3년 반 정도 있었어요. 잘츠부르크 엄청 예쁘지 않아요? 네, 작은데 예뻐요. 네. 저 한 번 여행 갔었거든요. 2016년이었나? 근데 그때 막 사람들 버스킹 엄청 많이 하면서 막 네. 연주 엄청 많이 하고 네, 그때 기억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네. 되게 거기서 좋았어요. 살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입시하고 나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대학생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영재학교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 부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요것만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 학사로 올라가는데 약간 네. 그런 개념으로 음흠. 예, 독일 음대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음대도. 네. 근데 전 나이가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가 만으로 15, 16이었으니까 네. 학사로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언어도 더 많이 배우고 네. 레슨도 이제 더 많이 받고 하면서 좀 더 누릴 걸 누려라. 왜냐면 네. 오스트리아 음대는 학비가 있거든요. 학비가 있어요? 예, 그때 당시 750유로인가 그랬어요. 한 학기에? 예. 뭐 별로 비싼 건 아니죠. 솔직히 한국 학교에 비해서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영재 예비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네. 없어요, 학비가. 와, 너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왔으니까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가라고. 어렸을 때 학사 그렇게 졸업해서 뭐 제가 17이었으니까 졸업하면 뭐 21잖아요. 학사 졸업하면. 맞아요. 석사하면 23, 뭐 박사하면 이제 뭐 25. 그렇게 어린 나이에 다 졸업해서 뭐 할 거냐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리고 가라. 너무 좋은 분이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넣어주신 거죠. 대신에 이제 아, 학부생들이랑 똑같이 수업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네. 학교 측에서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학점도 막 모으고 와, 네, 나중에 학사 들어가면 그 학점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적응하기 힘들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빨리 친해지고 외국 친구들이랑도 네.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막 해외 생활이라는 게 정말 완전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처리하는데 뭐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교환학생 때 와가지고 독일 그 거주 등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랬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역시 될 사람은 달라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네. 막 커서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일인 것 같은데 네. 아기 때는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나 혼자 일 처리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게 해야 되는 건가 봐. 아, 예. 그러니까 어른 돼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네. 지금 또 이런 새로운 일이 닥치니까 이건 또 뭐야 약간 이잖아요. 아, 근데 네. 아기 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네. 아 해야 되나 봐. 우와. 예, 그냥 그렇게. 전 그때 그 마음가짐 배우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도 아,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이런 거. 거 막 있으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진짜. 연말정산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데이터가 이게 쌓였으니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막 그만하고 싶다. 네, 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잘츠부르크에서 그럼 한 3년 반 계시다가 독일로는 언제 오신 거예요? 2011년 초에. 2011년 초. 네. 그럼 와서 학사를 하신 건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학사를 시작을 한 거죠. 함부르크 대학을 고른 이유는 있으세요? 여기 원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아, 네. 아하. 그렇게 교수님 보고 이제 온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학사 3년 하시고. 학사. 그럼 입시를 또 한 번 더 하신 거네요? 여기 학사 입학하려고? 그쵸. 학사 또 입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입시 준비하는 거 또 해. 그냥 하자. 그럼 또 지금 언니가 너무 정은님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지만 입시가 되게 사실 어렵잖아요. 막 한국에서도 엄청 오래 준비해서 여기 와가지고 뭐 되게 막 힘들게 시험 보고 떨어져서 또 다음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쵸. 입시가 처음에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그럼 학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이제 최고 연주자 과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전에 또 한 번 입시를 했었고 아기 때. 네. 저 더 이제 점점 느끼는 거는 입시보다는 네. 졸업이 진짜 힘들어요. 아, 졸업이 이게 진짜 네, 스트레스가 엄청 받고 네. 입시는 나중에는 입시 뭐 애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졸업은 그러니까 한국 대학을 어떻게 졸업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네, 한국 음대는 어떻게 졸업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 독일 음대는 이제 예를 들어 학사 때는 50분 정도 독주회를 해야 돼요. 50분 동안요? 네, 50분 동안 독주회를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한국 대학은 독주까지는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냥 학사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 뭐 10분, 15분 내지에 곡을 하고 졸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독주까지는 안 한다고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석사에 가게 되면은 양이 2배로 불어나요. 독주 프로그램을 2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빡센 거 아니에요? 네, 독주 프로그램을 2개를 준비해야 돼서 하나는 비공개 시험 때 해야 되고 네. 하나는 공개 리사이틀 때 네. 연주를 해야 되고 박사 과정으로 가게 되면 네. 더 늘어나요. 언니가 이번에 8월에 졸업 연주 있으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 시험이 3개가 있거든요. 3차까지 시험이 있는데 와,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1, 2차를 한꺼번에 준비를 하고 3차를 나중에 하는데 네, 저는 그냥 빨리 다 해버리려고 네. 1, 2, 3차를 지금 한 달 안에 다 했거든요. 그럼 1, 2, 3차 때 준비해야 되는 그 레파토리가 곡 분량이 4시간이었어요. 4시간. 4시간 분량을 네. 한 달 안에 다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다 안보해야 되고 그거 다 정말 다 외워서 4시간짜리를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진짜 몸이 다 막 되게 많이 망가졌고 네. 이거 하면서 저 목 디스크도 와가지고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졸업이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입시 때는 제가 무슨 공개 독주회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 때는 뭐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듣거든요. 네. 곡에 조금만 앞부분만 이렇게 따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어느 부분 시킬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다 칠 줄은 알아야 되지만 부담이 훨씬 적은 거예요. 이게 입시 그러게요. 때는 이게 막 50분 하다 갑자기 10분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부담이 줄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졸업 때는 이게 너무 빡세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졸업을 못 해내면 이제 몇 년을 공부했던 이게 다 졸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입시보다 졸업이 있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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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니도 되게 막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예. 하루 연습량이 얼마나 어느 정도 하셨어요? 졸업 때는 이제 기본 6시간 했던 것 같고 네. 늘어나면 이제 8시간. 네.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뭐 8시간까지는 못하고 네. 네. 6시간 정도는 무조건 네.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매일매일. 네,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거기다 어렵네요. 저는 이제 일도 막 같이 했었으니까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언니 일한 얘기도 그럼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언니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학생들 음대 다니는 학부생들한테 피아노 레슨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전 처음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가 일도 같이 한다고 해서 일 어떻게 하시지 생각을 했었는데 레슨을 해 주신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일단은 학사 석사 할 때는 학부 전공생들을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네. 학부생들은 당연히 못 가르치고 네.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사레슨 있잖아요. 사레슨이요? 뭐 애기들 그러니까 학교 말고 이제 개인 레슨 아. 이런 걸 다녔어요. 제가 개인 네. 레슨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박사 과정, 그러니까 최고 연주자 과정 시작하고 나서는 네. 학교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아, 해보겠냐고 제안을 학교에서 해요? 아니요, 그 시험이 있거든요. 요거를.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을 봐서 네. 붙으면 학부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네. 떨어지면 그냥 뭐 못 가르치고. 그럼 다른 데 가서 생활비 네.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언니는 생활비 이런 거 다 직접 직접 레슨으로 벌어서 하신 거예요? 그쵸. 생활비 벌고 근데 학교에서 제가 레슨 하는 거는 전공생들 아니고 네. 이제 피아노 말고 다른 전공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학부생들 중에 뭐 바이올린, 네. 뭐 다른 악기 정말 피아노를 제외한 모든 다른 악기는 그 부전공으로 내 학기를 무조건 피아노를 배워야 되거든요. 아, 네 학기나요? 네, 4학기를. 네. 그럼 중간에 이제 뭐 중간고사도 있고 이거 졸업시험도 있고 그래요. 부전공 졸업시험도 있고 그래요. 네. 요 친구들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 네. 아. 그래서 뭐 근데 이걸로만은 이제 그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개인 레슨을 또 따로 하죠. 나가서. 아, 그러면 아예 그냥 학교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따로 네, 구해서 또 개인 레슨을 하고 뭐 가끔 뭐 입시생들도 네. 레슨하고 그런 건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일단 개인 레슨 같은 거는 네. 이제 학교 같은데 막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선생님 구한다고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기도 하고 네. 학교 이제 피아노과 그 사무실 직원이 뭐 어떤 뭐 지역에서 선생님을 구한다더라. 어디 뭐 음악 학원에서 선생님을 구한다더라. 이런 네. 공지를 막 이렇게 보내줘요. 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거기 연락해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외국 친구들 통해서 누가 레슨 받고 싶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언니 그러면 6시간 이상 언니 개인 연습 시간 따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따로 빼서 레슨을 또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네. 생활이 어땠냐면 네. 오전에 일어나서 제 거 연습 뭐 2시간? 뭐 많게는 3시간 하고 네. 이제 한 2시부터 6시 정도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좀 뭐 밥 먹고 쉬고 네. 이제 뭐 한 7시부터 학교 문 닫을 때까지 네. 연습하고 네.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그 다음날 뭐 아침에 또 나가고 막 이렇게. 거의 정말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나는. 근데 일을 안 하면 네. 확실히 좀 여유롭죠 생활이. 약간 다른 취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일을 한 주에 대충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학부생 그 가르치는 거 많을 때가 이제 7, 8명 있었고 우와. 그리고 밖에서 레슨하는 사람들 이제 네. 뭐 또 7, 8명 그러니까 일주일에 16명 이제 레슨할 때도 있었고 그럼 진짜 시간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은 네. 제 거 하느라 바쁘고 네. 밀린 거
네. 못했던 연습하느라 막 바쁘고. 그리고 이게 누워서 막 핸드폰 보고 싶어질 때. 아, 저도 그럴 때 있죠. 그리고- 게으르고 싶을 때 네, 있죠. 그리고 막 되게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웃고 싶을 때. 음. 저 되게 자주 그러거든요. 저 막 누워서 책 보는 게 취미예요. 근데 책도 막 좋은 책 아니고 약간 이상한 책, 그런 거 하고 싶죠. 웃긴 책. 밤에 들어와서 판타지. 네. 밤에 들어와서 그런 거 많이 하다가 자요. 예. 학사 때는 네. 당연히 수업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일을 많이 못 하고 네. 그때는 저도 생활비 지원 이제 받고 부모님한테 그 석사 하면서 수업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일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학부생 졸업할 그때가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일하기 시작해서 석사 가면서 일을 더 많이 늘리고 네. 이제 석사 졸업하고 나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가면 수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부터 실기만 할 수 있거든요. 수업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레슨만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심심해하세요. 생활 되게 여유롭고. 아.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계속 받는 분들이고 부모님한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손을 벌리기도 싫었고, 네. 네, 그럴 형편도 안 돼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일을 계속 늘린 거죠. 점차. 네. 멋져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일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근데 은대 학비는 어느 정도 돼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학교 주마다 다른데 네. 함부르크 주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함부르크 대학에서 약간 그래도 학생들이 내는 그 이름 뭐라 그러죠? 바플? 아니요, 그 왜 교통비만큼은 내잖아요. 약간 네, 행정비, 그거는 행정비. 내죠. 그거는 네. 한 학기에 370유로 아, 괜찮네요. 정도 하고 네. 학비가 있는 거는 최고연주자 과정만 학비가 있어요. 와, 네. 그것도 한 370에서 750? 잘 한 학기? 기억이 안 난다. 네. 근데 그거 뭐 일하면서 그냥 뭐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 학사랑 석사 때는 생활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였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피아노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습은 학교에서 연습실에서 피아노 있는 연습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연습실 쟁탈전도 심하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막 약간 인기 있는 시간대도 있을 것 같고. 네, 인기 있는 시간대 이제 뭐 보통 12시부터 6시 네. 아니면 뭐 10시부터 저녁 6시 아, 진짜 난리 나요. 그게 충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난리 나요. 아유, 네. 힘드네요. 네,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네, 이제 코로나 막 이렇게 되면서 네. 연습실에 누가 연습실을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 남이 쳤던 건반도 만져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 장갑 끼고 건반 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제 노래하는 친구들이나 네. 뭐 이렇게 관악기 하는 친구들은 네. 근데 비말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연습하면서. 튀기죠. 네, 그게 이제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역학조사도 잘 안 되니까 누가 코로나가 걸렸대 이래도 이게 입소문으로 가지 우리나라처럼 뭐 역학조사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걸렸으니까 뭐 조심해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각자 약간 알아서. 각계전투로 살아남아야 돼가지고 저도 이제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 손해인 거예요. 네. 네. 저도 걸려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면 이게 엄청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집에 피아노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네. 2주를 그냥 날리는 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돈도 못 벌잖아요. 2주 맞아요. 동안 집에 있어야 되면. 한 달 중에 반을. 네, 돈을 날려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피아노를 빌린 거죠. 네. 학교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하려고 네. 네. 일하는 시간 빼고는 어떻게든 집에 있으려고.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지원도 막 많이 해줬거든요. 장학금 같은 지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네. 사람들 돈 못 벌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예술인 지원 그래서 그런 걸로 지원도 좀 많이 받았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 레슨을 내가 얼만큼부터 얼만큼 못했고 네. 이만큼의 금액을 뭐 내가 못 벌었다. 네. 그래서 그만큼의 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일을 못할 때는. 네.
네. 코로나 때는 그렇게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음, 그렇군요. 네. 대단해요, 언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네, 그래서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8월 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시원한 마음은 별로 없고. 네. 그냥 섭섭만 해요. 아, 왜냐면 저는 여기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그 하무르크에 계속 있으셨으니까 음. 그러면은 한국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최고 연주자 과정이 끝나면은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렸는데 보통은 이제 교육 쪽으로 많이 가죠. 아, 레슨하는 네, 선생님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뭐 연주하면서 활동도 조금씩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 강사로 취직해서 네, 레슨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언니는 그럼 한국 돌아가시면 어떤 쪽으로 가실 예정이세요? 저는 이제 대학 강사, 네, 대학 강사로 가서 취직을 하고 이제 네. 애들 레슨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활동도 하고 연주도 많이 하면서 그럼 언니 활동 지역은 어디가 되시는 거예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네. 아, 혹시라도 연주 네. 보러 오고 싶으시면 한국에 계시는데 네. 그럼 제가 경하시는 초대권을 이름 부르셔. 네, 초대권을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고 한국 가면 연락 드릴게요. 네네네 네. 연락 주세요. 네. 와, 진짜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섭섭만 해요. 여기 저는 오래 살았으니까 네. 여기가 되게 집 같은데 네. 이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똑같은 선생님한테 계속 배웠거든요. 아, 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아빠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의 2의 아빠인데 제 2의 아. 아빠 네. 그분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걱정돼요. 아, 그래서 저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인데 네. 이분이 없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저한테는 엄청 걱정이 돼요. 아, 약간 선생님도 물가에 애 내놓는 심정이시고 또 네. 워낙 멀리 떨어지시니까 시차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음.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일도 선생님 만나러 가요. 독일 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러시아 분인데 네. 이분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네. 졸업을 하시자마자 교수로 취직이 되셔가지고 네. 네 와. 나이가 저랑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교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29, 30에 졸업을 하시고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강사로 취직을 하셔가지고 네. 2, 3년 동안은 이제 강사로 하시다가 네. 교수 채용 공고가 나서 지원하셨는데 돼가지고 아, 그 채용 공고도 사실 자주 안 나지 않나요? 자주 안 나요. 네. 실력도 되시고 기회도 좋았고 엄청 네. 너무 멋지네요. 삼박자가 다 맞았다고 하죠. 아, 네, 네. 시기도 맞고 운도 되고 실력도 네. 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루트가 와, 그럼 지금 40살 정도 되셨는데 네 그저께 40이 되셨어요. 그렇게 많이 되셨는데 하버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네. 그리고 종훈님 너무 아쉬워할 정도로 엄청 잘 챙겨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는 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같은 클래식의 분위기가 네. 되게 좋아요. 와. 네. 애들도 선생님 다 너무 좋아하고 어... 선생님도 자기 자식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2의 아버지. 네, 제2의 아버지예요.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언니 그럼 또 함부르크 오시는 거죠? 오고 자- 싶죠. 네. 오고 싶죠. 만약에 이제 12월에 작년에는 그 크리스마스 마켓 안 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저 너무 오고 싶어요. 언니 오시면 제 방에서 주무세요. 아 진짜 그러세요? 아 진짜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서 네. 정말 막 몇 주씩 계셔도 괜찮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이 앞에 호텔에 있으려고 했어요. 뭐 저길 가요. 저 비싸지 않아요? 비싸요. 저기 막 뷰도 좋고. 저 저기 한 번 있어봤거든요. 네. 아는 사람 놀러 와가지고. 네. 아 근데 되게 좋아요. 하루에 막 몇십 유로씩 하는데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주말에는 제 방에서 주무시고 평일에 저렴할 때는 네.
계속 있으셔도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든지요. 네. 피아니스트 이종은님의 인터뷰는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독일 음대의 입시 추세, 시기에서 중요한 부분, 입시 관련된 루머, 음대의 분위기와 음대에서 한국인의 이미지 등 독일 음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사연이나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독일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독일 와서 겪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일화나 하소연, 고민 상담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켠과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